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막의 화려한 도시 두바이에서 58도라는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한국에 도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하던 두바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조용한 나라. 한국에서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런던에서 온 환경 저널리스트 클레어 매튜스는 기후변화 취재를 위해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환경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번에 보게 될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두바이라면 화려한 네온 사인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주던 곳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온도계가 5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는 마치 화염에 타는 것처럼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모래 폭풍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의문뿐이었어요. 고급 호텔들의 대리석 외벽이 곳곳에서 갈라지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취재용 드론을 띄워 상황을 기록하려 했어요. 하지만 드론이 하늘로 올라간 지 몇 분도 안 돼서 갑자기 추락해버렸습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이 먹통이야. 이 도시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버즈 칼리파 최상층 구조 결함으로 부분 붕괴. 위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마저 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클레어가 머물던 호텔마저 정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어컨이 꺼지자 건물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고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막의 화려한 도시는 이미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클레어는 급히 짐을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어요. 겨우 한 대의 택시를 발견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클레어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마담, 이곳은 끝났습니다. 공항으로 가죠. 택시 안에서도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창밖으로는 모래 폭풍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들이 곳곳에서 치솟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평소라면 24시간 내내 시원하고 쾌적했던 공항 대합실마저 에어컨이 꺼진 상태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었고 클레어는 간신히 한국행 비행기 티켓 한 장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본 클레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두바이의 아름다운 야경 대신 거대한 불기둥과 모래 폭풍만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문명의 붕괴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클레어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두바이에서 겪었던 그 숨막히는 열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침착한 표정으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가장 놀란 건 휴대폰에서 울린 재난 문자 알람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정부의 재난 대응이라는 걸 전혀 경험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인 자신에게까지 다국어로 기상정보와 안전수칙을 전송해주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재난 알람이 울렸는데도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침착하지? 클레어는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한국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이토록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그녀는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메모를 남겼어요. 조용하지만 뭔가 다른 힘이 있는 나라. 사람들의 눈빛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클레어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건물마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 그리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두바이의 겉모습만 화려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클레어는 기후위기 대응 연구소의 이현수 박사와 만났습니다. 이현수 박사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클레어를 연구소로 안내했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클레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벽면 전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전국 각지의 기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지능형 열파 방어벽입니다. 이현수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온도 변화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도시 열섬 현상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클레어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울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이현수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하에는 거대한 냉각수 저장고가 있어요. 기온이 급상승하면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가동되어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전력망 분산형 태양열 시스템도 보여줬어요. 정전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곳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클레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 이건 군사작전 수준이다. 두바이에서 본 무력한 인프라 붕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자연재해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화려함보다는 안전함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이현수 박사는 클레어를 서울의 한 초고층 빌딩으로 안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건물 외벽 전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수직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건축입니다. 이현수 박사가 설명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클레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창문이 스마트 글래스로 되어 있어서 외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투명도가 조절되는 거예요. 고온 차단용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여름철에는 열기를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여요. 건물 자체가 계절에 맞춰 스스로 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클레어는 두바이의 화려한 건물들을 떠올렸어요. 버즈 칼리파를 비롯한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들은 높이와 화려함에만 집중했었죠. 하지만 정작 58도 열파가 닥쳤을 때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반면 서울의 이 건물은 높이보다는 사람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높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기술이다. 클레어는 중얼거렸어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니 서울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두바이가 개별 건물들의 화려한 경쟁이었다면 서울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50년, 100년 후를 생각합니다. 기후변화가 더 심해져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클레어가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침 한반도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태풍과 열대야가 겹친 복합재난 예보가 발표된 거예요. 클레어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보가 발표되자마자 도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동 배수관 비우기 시스템이 가동되어 하수구와 배수로의 물이 미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들이 24시간 개방되었고 독거노인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확인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다국어 재난 문자가 실시간으로 발송되어 외국인들도 모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독거노인들을 먼저 챙기고 아파트 주민들은 서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클레어는 감탄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 복구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24시간 만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정상화되었고 다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클레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화려한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현수 박사는 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재난이 일어난 후 복구하는 것보다 아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날 저녁 클레어는 두바이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클레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재난 영상들이 다 삭제됐어. 정부에서 피해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언론 통제도 심해졌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반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 재난 상황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언론들도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었고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클레어는 이 차이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내는 나라다. 클레어는 확신했어요.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화려함은 두바이만 못할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시스템과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클레어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한국에서 그 진실을 발견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바이에서 느꼈던 절망감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 본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클레어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했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진짜 선진국을 만나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 조용한 강국의 비밀 같은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을 떠나면서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두바이의 화려한 불빛들과는 달리 서울의 불빛들은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안전한 집을 의미한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거든요. 런던에 도착한 클레어는 곧바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강국, 한국에서 배운다였어요. 그 기사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나섰습니다. 클레어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나라가 아니다. 가장 약한 사람까지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클레어가 두바이의 58도 열파 속에서 절망했지만 한국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화려함보다는 안전함을, 높이보다는 사람을 선택한 우리나라의 지혜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법이고 진짜 선진국은 가장 약한 사람까지 지켜낼 수 있는 나라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